뭐? 대출이 신용등급 때문에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어떻게 1등급에서 S등급으로 올리면 되지? 아, 대출이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카드론도 안 되네. 신용등급이. 자, 오늘은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등급은 최우량, 3, 4등급은 우량, 5, 6등급은 보통이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7등급부터는 신용등급이 좀 우려되지만 거의 거래가 좀 어렵다. 8등급부터는 신용등급이 너무 거래가 어렵다. 점점 신용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네이버나 유튜브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을 검색해보면 영상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들이 뭐 3개월 만에 올리는 방법, 신용등급을 즉시 올리는 방법, 빠르게 올리는 방법 등등 이런 영상들이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반 대출 및 기업 대출에 관련돼 가지고 8년간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각 금융사와 협업을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을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신용등급을 3개월 만에 8등급에서 1등급까지 근접해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핵심과 같은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제가 8년간 금융권에서 업무를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용등급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으니까 이 방법들을 먼저 숙지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채널이 아직 너무 작아서 검색해서 다시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금융거래의 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대학생, 갓 졸업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금융거래 같은 게 없잖아요. 이력 같은 걸 쌓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4에서 5등급으로 정해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본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지 않고 보통 부모님의 재화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용등급이 대한민국 평균 점수로 정해지는데요. 보통 4에서 5등급으로 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주거래 은행에서 급여 통장을 만들어서 금융거래 이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60, 체크카드 40을 기억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용카드에 한 달 동안 사용 가능한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된 신용카드는 한도 내 60%를, 체크카드는 약 40만 원 정도 가량을 꾸준하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항상 풀한도로 다 사용해 버릴 경우 은행에서는 신용카드를 과하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6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체크카드도 사용 지출이 과다하지 않다는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만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월급이 약 200만 원 정도인 직장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거나 높게 측정되겠죠. 그 점을 아시고요. 세 번째, 신용 한도를 최대 높여서 사용해라. 저도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요. 한도가 일부러 늘리지 않고 그냥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진짜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한도가 크게 측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신용카드를 사용 금액이 60만 원일 경우, 또는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일 경우, 즉 60만 원 사용하는 경우와 500만 원 사용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후자 500만 원 사용하는 경우가 더 한도가 크게 측정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신용거래를 더 안정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올려놓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요즘 카드 어플에서 한도 증액 같은 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자나 카톡이 오게 되면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연체를 절대 하지 말자. 대출, 카드 대금, 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등 모든 연체가 될 내역을 남기게 된다면 순식간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학생분들, 학자금 대출하고 핸드폰 요금, 이거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이런 연체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도 엄연히 신용대출이에요. 이거 막상 받고 보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대출이고 연체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핸드폰 요금, 공과금 이런 거 신용 점수 제도에 반영되는 비금융 정보이거든요. 대출 카드 대금 말고도 이런 비금융 정보들을 신용 점수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체 기록이 남게 될 경우는 절대 남기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 실제로 핸드폰 요금, 납부 이력, 전기세, 기타 공과금 관련돼서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잖아요.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핸드폰 요금이 연체될 것 같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핸드폰 새 거 사지 마시고 알뜰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반값 통신 비용이거든요. 핸드폰 요금 낮춰서 센스 있게 계획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급하게 정말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 지원 대출이나 햇살론, 신용보증재단 1,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 기업은행 같은 통화기관을 지칭하는 거고, 2금융권은 비통화기관으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조합 그리고 저축은행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 2금융권 이외에 대보업 같은 사채를 사용하게 된다면 나락가는 겁니다. 진짜. 최소 1년 동안 1금융권 대출은 물 건너갔다, 요단강 건너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거래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주거래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소액 대출 정도만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플 통해서 이벤트적인, 획기적인 저금리 상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비대면 원클릭, 이틀 안에 막 입금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신용카드도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 50%가량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6번째, 대출을 너무 쉽게 받지 말자. 요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받기 너무 쉽잖아요. 신용등급만 좋다면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고 신용등급이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ATM기 가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죠.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매달 갚아야 하는 월 불이익 금액이 높기 때문에, 즉 금리가 계속 가산됩니다. 2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느끼는 체감이 와, 숨 막힌다. 농담 아니고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내 월급에서 차지하는 금융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럼 월급 받아도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 계속 쓰거든요. 그럼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내 통장에 여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과 신용등급평가사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여유가 없구나, 위험하다, 신용등급을 하락시키자, 그 다음 대출을 실행하면 가상금리로 굉장히 높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 두 개는 아예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 급할 때 잠깐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으면 사용해도 돼요. 안 그러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도 여러 가지 상품들 많거든요. 이런 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7번째, 담보로 사용할 자산이 있다면 집, 아파트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부동산 담보로 활용 가능한 게 있다면, 이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활용해서 담보대출을 먼저 실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내가 대출을 못 갚을 때 내 자산, 집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책정되고 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측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최대 낮은 금리 대출을 먼저 실행하시고, 나중에 정말 급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신용등급 꾸준히 관리해서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대출 못 갚으면 갖고 있는 자산 압류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활용해서 금리 낮추고 안정적이게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8번째,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해 놓자. 돈을 굴릴 수 있는 펀드, 주식 이런 재테크 상품도 좋지만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적금 상품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금 상품으로 꾸준히 돈을 모았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적립되었고, 내가 돈을 헤프게 막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을 찾아보면서 은행에 꾸준히 넣어두는 것이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9번째, 중도 상환을 하자. 만약에 내가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적금 상품을 많이 돈을 적립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출은 천천히 나중에 갚고 내 돈 따로 또 돈 모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대출 금리가 이자가 7%가 넘는 초고금리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 고금리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 나에게 거의 산수 숫자상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돈을 모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갚는 중간에 중도 상환이라는 거, 대출 상환 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대출을 받았던 당시 하락됐던 신용등급, 그게 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우리 차 살 때 금융권 활용해야 되잖아요. 할부하고. 그때 1금융권을 활용하자. 중고차 차량을 구매할 때 대부분 차량 딜러들이 영업하거든요. 바로 즉시 충동 구매하게끔 자동차 딜러가 추천해주는 무슨 캐피탈, 무슨 금융사,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 받아가지고 입금을 해주거든요. 이런 일들이 차를 구매할 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캐피탈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할부 상품들은 생각보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높은 금리의 차량 할부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신한 마이카, 우리드림카, 1금융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차량 할부 상품으로 내가 얼마까지 이용 가능한지 체크하고 그 한도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신용등급을 지키는 진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서류 제출을 활용하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토스나 뱅크샐러드나 뭐 이런 자산관리 어플에서 보시면 신용등급이 반영이 되는 서류들을 자동 스크래핑, 4대 보험 서류, 소득금액 증명 이런 서류들이 신용평가사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제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신용평가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팩스 보내고 홈페이지에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이제는 어플 통해서 간단히 클릭 몇 번만 하면 내가 벌고 있는 돈을 증빙하고 그리고 납부 내역을 증빙함으로써 내 신용등급이 정말 순식간에 한 번에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꿀팁 절대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잠깐 시간 내서 간단하게 서류 제출해 보는 것도 꿀팁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 11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방법들이 보이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3개월 만에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방에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11가지 방법 있죠. 어느 것 하나라도 단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방법은 있지 않죠. 생각해보면 아니죠. 모두 다 단기에서 중장기로 실행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유지를 해야 신용등급이 오르는 방법입니다. 그중 한 가지 유형,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오르는 상승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7번째 방법 있죠. 담보대출을 받아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거나 기존에 이용 중인 신용대출 모두 상환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는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변동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급한 대출을 쓰겠죠. 그 말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은 올리기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해야 되고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가지 방법들 동시다발적으로 이행하시면 바로바로 상승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함축하자면 내 월급에서 남는 돈으로 적금 상품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중도 상환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빈도를 줄인다면 한두 달 안에 신용등급이 2에서 3등급은 그냥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등급을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나라에서 운영되는 정부 지원 상품들, 정부 지원 사업, 정책자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설명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채널이 아직 작아서 검색해서 다시 보기가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품이 있으시다면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돈 버는 전략의 정용이었습니다. 안녕.